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은 어제 상승이 또 무색하게 일제히 내려갔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었고 금요일장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베팅하기에도 좀 주말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시점이라서 좀 더욱더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흐름이 포착됐는데요. 그랬던 만큼 또 오늘장의 하락을 잘 분석해보고 상승 포인트는 또 무엇이 있을지 저희와 함께 잘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최근에 물가 관련 지표가 차례대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물가 따라잡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 소비 그리고 생산까지 너무나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특히 오늘은 또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 이 PPI가 발표되면서 달러의 힘은 더 거세졌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더 커졌는데요. 이 우려감이 오늘 시장에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종목 전반을 봐도 하락세가 또 뚜렷했기 때문에 불안감을 더 떨칠 수 없었는데 한동안 랠리를 이어갔던 2차 전지 쪽에서도 좀 조정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순환매를 도는 건지 아니면 또 단순히 쉬어가는 걸지도 분석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또 포스코케미칼과 에코프로를 필두로 리튬 키워드를 안고 상승 랠리를 이어갔던 종목들, 앞으로는 또 어떤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도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탄력성, 2부에서 또 넓은 시각을 갖고 저희가 전략적인 부분 짚어드릴 거니까 2부까지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1부에서 함께해 주실 위너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필살기 종목은 건설기계 키워드를 안고 불차트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부터 각별히 눈독을 들이셔야 할 텐데 자, 그렇다는 건 또 이미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불차트 시그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시그널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필살기 종목을 위한 타점 전략 가져가기 위해서는 노란톡방 안에서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됩니다. 나는 좀 QR이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위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시면 또 지금 방송을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전문가님의 실력을 또 한눈에 확인해 보시죠. 2월에 공략해 주신 종목들인데요. 코바이포 52% 훨씬 넘기고 있고요. 자, 여기서 또 주목하셔야 되는 것들. 뉴라는 새로운 딱지들을 붙이고 있는 종목들인데 5개의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은 한 주에 매주 금요일에 나와주실 때마다 거의 하루에 한 종목을 겨냥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쌓아주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5개 종목이나 또 새롭게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ISC, 컴투스홀딩스, 젠백스, 라파스, 디스플레이텍까지 두 자릿수는 기본이고 2자릿수 육박하는 종목들까지 이렇게 탄력적인 수익을 또 어떻게 잡아주셨는지 잠시 후에 함께 전문가님과 세세한 전략적인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고요. 또 위너 하면 불차트죠. 불차트 시그널로 전문가님만의 시그니처 기법을 통해서 또 확실한 전략을 세워주시는데 오늘 필살기 종목이 또 이렇게 불차트 시그널을 받은 탄탄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필살기 종목에도 집중해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꼭 잡아가시고요. 또 장중에 잡아드릴 실시간 전략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이렇게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니까요. 방송 중 언제든지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고 바로 생성되는 링크 통해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너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은 주식오락관 1부 50분 동안에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꼭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전략 저희와 지금부터 세워보시죠. 주식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일 위너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 아쉽게도 국내 시장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던 변동성이 엄청 컸죠. 예,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클 거라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바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좀 하락의 요인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증시 체크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이번 주에 있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죠.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를 했었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자, 6.2기 전년도 대비입니다. 전년비 6점에서 6.4%까지 0.2% 상회를 했었고 장중에는 조금 빠지기는 했었지만 그 다음 날 이제 소매 판매 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다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온 이후부터 급하락을 했었지만 그리고 목요일 날은 이 반납한 하락분을 다 반납한 거를 재차 상승으로 나갔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PPI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생각만큼 많이 빠졌었죠. 기존에 있었던 예상치는 5.4였는데 전년비 그리고 6.0, 약 한 0.6% 정도 크게 상회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목요일 날 다시 올렸던 거를 오늘 다행히도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2,450포인트가 무너지긴 했지만 종가 기준에서는 재차 안착하는 모습까지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은 조금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저 위너와 함께 한다면 시장이 어렵지 않던 충분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연준 이제 부의장 이제 공석이죠. 기존에 있었던 시카고 총재 거의 이제 내정이 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시카고 총재를 좀 봐야 될 거는 성향 자체가 약간 매파적인 성향이 좀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석이긴 하지만 거의 내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의장의 이런 발언도 시장에 효과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자 기준에서 이제 테슬라도 좀 악재가 터졌죠. 32만 대가 리콜이 되면서 1월 달부터 상승 랠리 이어가는 척했지만 지금은 조금씩 이제 악재가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이 빠지더라도 주식으로 수익 내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는 크게 사실은 상관없다 생각해요. 시장이 빠지면은 시청자 여러분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빠지면 더 좋습니다. 이 이유는 왜 그러냐? 가는 종목이 더 가기 때문에 수급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월마트랑 엔비디아 이제 그 4분기 어닝 시즌이 거의 다 끝났죠.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마트랑 엔비디아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올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엔비디아나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도 실적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다면 지금 빠져있는 이런 시장들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탄력이 충분히 돼요.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2일 날 같은 경우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데 아마도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 기사에서는 이제 연준 이사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3월 달에 금리 인상 해봐야 25bp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50bp도 이제 시장에서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돼요. 22일 날 아마 이런 발언이 나올까라는 것도 체크를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24일 날 PC 물가지수에서 2월 달은 이제 총 봤었을 때 지금부터 2월 말까지의 이제 행보를 봤었을 때는 아마 FOMC 회의록 공개 아마 3월이 다시 돼야지 이제 정말 50bp를 할지 25bp를 할지 우리가 포커스를 그쪽에 맞추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시장에 변동성이 있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 위너와 함께 한다면 충분하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시장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물가지표 발표 후에 계속해서 핑퐁 장을 보여주는 우리 시장 흐름인데요.
근데 전문가님은 이런 장에서도 가는 종목이 오히려 더 가는 장의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이런 장 나는 오히려 즐기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도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2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변동성이 컸던 한 주간 이렇게 흔들림 없이 탄력적인 수익을 챙겨주셨는데요. ISC, 컴투스홀딩스, 젠백스, 라파스 그리고 디스플레이텍까지 이렇게 뉴 딱지를 붙이고 있는 종목들 한 주 동안 탄력적으로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자, 이런 수익들을 여러분도 함께 변동성 극심한 장에서도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꼭 전문가님과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위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전문가님이 남다른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특징주를 짚어볼 텐데요. 위너 전문가님은 특징주를 수급이 터지기 전부터 차트의 흐름을 통해서 미리 잡아주십니다. 상승 종목을 그만큼 미리미리 잡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탄력을 더 크게 더 많이 챙겨주실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포착하셨을지 전문가님 다시 모셔서 오늘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특징주 함께 바로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효성그룹, 효성화학이죠. 효성화학도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최근에 포착이 됐었던 거는 이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쌍바닥을 한번 살짝 만들었지만 살짝 기존에 있었던 전저점이 깨지기는 했어요. 하지만 재차 다시 올라오긴 했죠. 이 1월 달부터 시장이 올라오면서 마찬가지로 효성화학도 지수가 상승하면서 재차 반등이 오는 모습이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효성화학을 혹시나 들고 계신 시청자분은 좀 조심해야 될 점은 뭐냐면 기존의 큰 박스에서 이렇게 쭉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하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박스권 상단은 약 한 14만 6천 원에서 15만 원 요 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오늘자 기준에서는 이 검은색 선을 좀 보시게 되면은 120선 말 그대로 중장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가 기준에 오늘 안착을 했지만 자, 이런 종목 지금 거의 박스권 상단에 거의 다 와가는 만큼 이런 종목은 그래도 지금 추가적으로 진입하는 것보다 박스권 하단까지 이 하단 부분이 약 한 10만 원 선까지 초반까지는 눌리면은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지금 효성그룹 같은 경우, 효성화학 포함해서 효성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미 시장에서는 이런 시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중국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면서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남아 있습니다. 자,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뭐 화학 관련주기도 하겠지만 이 그룹에서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에 있다는 거죠. 자, 효성TN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스판덱스 이런 수요 회복 기대감,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서 기존에 많이 빠졌었던 이런 공급과 수요에 대한 말 그대로 수요의 기대감에 의해서 실적까지 지금 바라볼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이제 타이어 코드 이제 계절이 왔죠. 이 계절이 왔는데 지금 생산 가동률 같은 경우가 이제 100%까지 다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00%다 회복이 됐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는 실적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고 지금 현재 효성그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었지만 어쨌든 시장이 빠졌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었던 종목들이니까 좀 유심히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단기적으로는 외인이 뭐 순매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자, 최근에 이 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의 상승, 주가의 상승을 어느 정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키스트 이거 뭐 SM 뭐 관련주 많죠. 키스트 뭐 SM CNC 뭐 기타 등등. 자, 키스트도 지금 기존 하락장에서 보시면은 자, 요 이제 박스권 고점이었죠. 기존에 이제 고점에서 이제 저항을 맞고 재차 주가가 빠졌습니다. 빠지고 나서 이제 바닥 만들고 나서 자, 올라왔는데 자, 저항 한번 맞았다 눌렸다 다시 올라갔지만 이 저항 맞았던 이 자리 8,500원 자리가 이제는 어떻게 됐다? 저항이었는데 저항을 뚫으니까 강력한 지지라인이 됐습니다. 지지라인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상승 이후에 거의 시간 조정 이후 한 번 더 재창 상승을 했었는데 자, 오늘 기준에서 한 11,800원 정도의 종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기존에 있었던 요 저항, 지지와 저항 자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락한 이후에 지지를 받다가 한번 횡보치다가 다시 빠졌다가 저항 먹고 다시 빠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11,800원을 돌파해서 안착해주면은
말 그대로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다시 빠진다고 한다면 지금 재차 8,500원까지도 하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뭐 키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영상 콘텐츠 관련주기도 하겠지만 이 다 기대감에 올라간 거는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항상 주식은 선방향이 되잖아요. 뭐 이거죠. SM 지분. 최근에 뭐 디어유도 있었지만 디어유 같은 경우는 지분 매각을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키스트 이쪽에 오늘 좀 많이 쏠렸었는데 결국에는 뭐 하이브랑 카카오 이쪽에서 이제 뭐 최대 주주를 뭐 최대 지분을 가져가서 최대 주주가 되는 이런 뭐 지분 싸움을 하고 있고 결국 이거 딱 하나예요. 재료로 인해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한 종목, 갑작스럽게 올라간 종목은 가격 조정을 심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IS 동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락장에서 하락 이후에 마찬가지로 거의 이제 박스권에서 횡보를 치고 있었죠. 자, 횡보 치고 나서 기존에 있었던 이 바닥자리가 무너지면서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락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러면서 한 번 더 쌍바닥을 더 만들고 나서 기존에 있었던 박스권 지지 라인이었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뀌어버렸죠. 이렇게 저항으로 바뀌면서 저항을 한 4번 정도 두들기고 5번째에 확실하게 올려버렸죠. 자, 올려버리면서 지금 박스권 상단 위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IS 동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여태까지 차트 잠깐 보시면 거래량이 없었어요. 거래량이 그냥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최근에 이슈가 하나 터지면서 거래량 터져주면서 마찬가지로 상승 나왔었는데 폐배터리 관련주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 2차 전지잖아요. 미래 먹거리는. 자,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가 지금 수명이 한 15년에서 20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전지 가장 중요한 이 배터리죠. 2차 전지를 어떻게 할 거냐. 버리려고 하다니 이렇게 환경이 오염될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재활용하는 게 마찬가지로 폐배터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미래 먹거리인데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하나 터졌죠. 자, 일단은 실적, 전년비 대비해서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이게 처음에 거래량이 한번 터졌었죠. 호실적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었고,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 한 3,400억 정도, 그리고 마찬가지 매출이 2조 정도,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은 약 11%, 매출은 41% 정도 전년비 대비해서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간까지 마찬가지로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IS 동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정부에서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폐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언급이 됐었고,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26년도까지는 이런 전기차 충전소까지도 마찬가지로 많이 맞는다고 했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2차 전지 이 폐배터리 우리가 이 폐배터리 관련주도 여러 가지 관련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2차 전지랑 이런 폐배터리 관련주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 이런 호실적에 의해서 한번 올라갔었고, 지금은 최근에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눌렸을 때 더 매수하시는 게 시청자분한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특징주도 한번 살펴봤고요. 이런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을 모르신다고 한다면 노란톡에 오신다면 충분하게 제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 리뷰와 함께 또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잡아주셨는데요. 효성화학과 키스트 그리고 IS 동서까지 일단 뭐 효성화학은 추가 진입보다는 좀 관심권에 두고 지켜보자라는 전략 주셨고, 키스트는 조정 구간 충분히 올 수 있다. 기대감에 움직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유념해야 된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리고 IS 동서는 조정 구간에서 노려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렇게 모든 종목들을 특징주를 포착해 주시는 전문가님이 또 여기에서 탁월한 타점까지 잡아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전략을 세워가셨을 때 이렇게 조정 구간이 와도 확실한 타점에서 잡아가실 수 있는 전략을 세워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위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노란톡방 들어오셨을 때 확실한 수익을 담아가실 수 있다. 제가 수익률 표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ISC 16% 육박하고요. 컴투솔딩스 14% 훨씬 넘겼습니다. 그리고 젠백스도 13% 훨씬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라파스, 디스플레이텍까지 탄력적인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모두 다 한 주 안에 전문가님이 정말 탄력적으로 조정 구간을 거치는 그런 큰 지수 흐름상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극심했던 장에서도 이런 탄력적인 수익을 챙겨주셨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또 어떻게 이런 수익을 챙겨주셨는지 전략 비법까지 전문가님 다시 모셔서 챙겨보도록 할게요. 네, 돌아왔습니다. 특징주는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종목들 위주로 많이 갔었던 거고 자, 시장이 최근에 좋았지만 갑자기 조정을 받았었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갈 종목은 갑니다. 이 갈 종목을 시청자분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저 위너와 함께 하는 거고요. 이런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도 제가 마찬가지로 잘 찾아서 이런 차트의 흐름과 재료와 같이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수익 리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파스 같은 경우는 지난 방송에서 제가 언급드렸었고 그리고 히든 종목에서 가지고 나왔던 이런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라파스 뭐 분봉인데 저희가 진입했었던 타점은 한번 고점이 나왔었지만 한번 눌렸을 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진입했었었고 자, 그리고 나서 진입한 이후에 고점 만들고 직전 고점 돌파하는 거 못 보고 저희가 최종 매도를 했었고 길게 가져간 종목이 아니었기에 한 약 한 5% 정도 수익까지 났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라파스는 지난 제가 방송에서 가지고 왔던 히든 종목이었고 그리고 이제 자, 의료 미용이지만 그냥 화장품 관련주로 좀 보고 중국 위드 코로나랑 같이 연관을 짓자라고 했었죠. 자,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바로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은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 빼고는 지금 마스크를 벗고 다니잖아요, 실내에서. 자, 마찬가지로 중국도 똑같습니다. 자,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 시작이 되면서 실외부터 마스크 해제를 하겠죠. 자, 그럼 마스크를 해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이런 피부 미용, 화장품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고 화장품 같은 경우 국내에서는 약 48조 원의 산업 규모를 하고 있고 자, 중국에서 거의 화장품 수출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국내에서 한 40% 이상 중국의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관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출이나 실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웨인이랑 기관이 2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순매수하면서 수구까지 같이 받쳐주면서 재료와 수구 이렇게 같이 들어갔었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기술적 분석인 차트의 흐름 이 세 가지의 조합으로 충분히 상승이 나왔던 거고 갈 수밖에 없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텍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텍은 자, 일봉인데 한 5거래일, 4거래일 만에 수익이 났었던 것 같아요. 한 4거래일, 5거래일 수익 났었는데 자, 기존에 이렇게 이제 바닥 한번 만들고 나서 이렇게 캔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고 자, 올라가고 나서 이 검은색 선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 검은색 선이 중간 중장기 이동평균선 120선입니다. 기존에 한번 상승 나는데 저항 맞고 계속 위에서 뚫어주려고 계속 연속으로 한 5번, 6번 계속 두들겼어요. 뚫기고 나서 저희가 진입하고 나서 한번 눌렸지만 이 60선인 마찬가지로 중장기 이동평균선 61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지지를 받고 슈팅이 한번 나왔었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욕심을 좀 더 부리다가 더 위에서 팔려고 했지만 다음날 시가가 개파락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수익 실현했던 종목이었고 약 한 8% 정도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2차 전자 연관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입니다. 충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 감축법에서 75억 달러 중 전기차에서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슈가 됐었던 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26년도에 연간 한 10,000대 정도 이제 초급속이죠. 충전소를 이제 설립을 했었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슈퍼차저 데스티네이션 24년도에 7,500개를 개방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한번 재료가 한번 더 터져졌어요. 그러니까 재료 터지고 수급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기술적 분석 이 흐름만 보더라도 세 가지 조합이 잘 맞는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고요.
자, 컴투스 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약 한 14%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었고 그때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 중국 때문에 이제 게임 관련주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었고 고점 대비 제가 그때 한 70에서 한 80% 정도 빠져 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진입하고 나서 약 14% 정도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슈가 된 거는 사실 이겁니다. 자, 뭐 게임 관련된 거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메타가 좀 유명했었죠. VR 게임인데 중국 스토어에서 자 1위를 시작을 하면서 이슈를 받기 시작했었고 이 이슈가 한번 더 터지면서 저가에 있었던 저가에서 반발세까지 같이 나와줬었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슈되는 게 이거죠. SM. 자, SM 지금 지분 때문에 지금 카카오랑 하이브랑 많은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분 4.2% 정도 부각이 됐었고 수급까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젠백스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젠백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속적인 작년 이후에 상승하다 하락을 하면서 기존에 계속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면서 박스권 하단까지 올라갔었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바닥을 한번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쌍바닥을 다지면서 기존에 이런 지지 라인이 다시 저항이 돼 버렸죠. 저항이 돼 버렸고 이 저항을 돌파하는 순간 마찬가지로 종가로 안착을 하면서 60선까지 안착을 했었죠. 자, 안착을 하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기존에 있었던 이 지지와 저항 자리 바뀌어주면서 16,600원까지 한번 최고 상승했었고 최근 뭐 어제 오늘 보시게 되면은 밑꼬리 윗꼬리가 다 있지만 윗꼬리가 똑같이 됩니다. 윗꼬리가 거의 비슷한 흐름에 있다는 거는 이 16,600원에서 16,700원 이 사이에서는 이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누군가는 당연히 메이저겠죠. 그래서 이런 거 참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 뭐 특별하게 이슈가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제약바이오 관련주였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임상 이상 기대감입니다. 국내에서 임상 이상 승인을 받았고 이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52주 신고가 경신했었고 수급 또한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 주가 바닥에 있는 거 어느 정도 끌어올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이미 익절 꺼내시는 분들은 익절 먼저 챙기시는 게 맞아요. 챙기시는 게 맞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뭐 길게 중장기로 뭐 장기, 그러니까 1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가져가는 것보다 이거 기대감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삼상이 또 이제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익절이신 분들은 익절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나는 뭐 물려있다 이런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ISC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ISC 뭐 일봉상 추세 보면은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고 고점을 높여가고 아직 추세가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었고 자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작년부터 좀 안 좋아지면서 안 좋아졌는데도 추세가 완벽하게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박스를 좀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리기 시작했고 자 그 고점인데 여기는 약간 과열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거의 한 39,000원, 요 4만원 부근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항대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자 ISC 같은 경우는 뭐 소켓 관련주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한 15% 정도 수익이 났었고 이런 거는 제가 ISC를 아마 작년부터 아마 계속 가져가자 했었고 작년에서도 제가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몇 번 언급드렸었던 종목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ISC 같은 경우도 중장기로 가져가는 게 좋았지만 지금 시장이 약간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2,500을 안착을 해버리면은 이런 뭐 소켓 관련주나 반도체 섹터나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하지만 지금 저희 2,500 저항에서 자꾸 두들겨 맞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익절을 먼저 챙긴 모습이고요. 자, DDR5인 건 뭐 당연히 아시겠죠. 이 소켓 관련된 것도 너무 많이 말해서 알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인텔에서 이제 고성능 프로세스 이거 사파이어 레피스가 출시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M5가 같이 연관이 되면서 한번 재료가 더 나왔었죠. 자, 재료가 더 나와주면서 ISC 같은 경우도 충분한 수익이 났었고 1월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반도체 시장, 반도체 섹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런 반도체나 2차전지 이 섹터들이 살아났죠. 대형주 위주가 살아나면서 ISC 또한 반도체도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소켓 관련주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승 랠리를 같이 이어갈 수가 있었고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충분하게 이렇게 순매수까지 보여주면서 충분하게 수익 실현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장이 조금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시장이 정말 좋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당연히 수익으로 전환할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저는 지금 이제 시장이 조금 더 불안하다고 한다면 데이 트레이딩, 단타를 하셔서 내 계좌에 빨간불을 만드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어렵다 하신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은 충분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란톡방 안에서 계속해서 탄력적인 수익 챙겨주셨던 종목들 리뷰해 주셨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갈 종목은 간다는 게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갈 종목을 확실한 타점으로 잡아주시는 게 또 위너 전문가님이니까요. 꼭 노란톡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종목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팍스 주식오락관 위너 이렇게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있습니다. 그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는 또 여러분의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분명히 내가 어떤 종목 공략해야 돼일 텐데요.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순서가 왔습니다. 이제 필살기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텐데 지금 위너 전문가님의 필살기 종목을 그냥 째려보기만 하셔도 이미 반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지난주에 공략을 해주셨던 라파스는 5.49% 이렇게 5% 넘는 수익을 한 주 만에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 이 수익률표는 지금 2월 한 달 공략주기 때문에 뭐 4x4와 컴투솔딩스밖에 담아오지 못했는데 전문가님이 2023년 새해 해가 바뀐 후에 지금 생방송 안에서 필살기 공략주로 담아주신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뭐 인바디는 계속해서 지금도 잘 가고 있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도 정말 탄력적인 수익을 챙겨주셨는데요. 이렇게 전문가님이 가는 종목만 또 담아서 오늘 필살기 종목도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의 필살기 종목 지금부터 힌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돌아왔습니다. 자, 수익률은 이제 우리 앵커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수익률 제가 보면 웬만하면 하루에 하나씩 해서 일주일에 제가 금요일 날 방송하니까 5종목 정도는 수익을 내려고 해요. 이 U라고 보면은 거의 이제 5종목이죠. 지난주도 5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3년도에 이제 히든 종목을 가지고 나오면서 제가 가지고 난 히든 종목은 계속해서 수익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기준에 이제 한 달 기준에 4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니까 지금 계속 수익이 났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필살기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필살기 종목 여태까지 23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나온 종목들 다 수익 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노란톡에서 매수를 안 한 것도 아니냐. 매수 다 했습니다. 매수 다 하고 매도까지 한 종목들 마찬가지로 계속 리뷰해주고 있는 거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필살기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필살기 종목을 가지고 나왔지만 제가 매수 신호를 드려야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매수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아시더라도 저는 노란톡에 있는 분들한테 신호를 따로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한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필살기 종목은 건설 기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재건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렇죠? 이 재건 하나만 사실 보는 게 아니고 실적까지 최근에 반영이 됐었고 지금 뭐 주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자,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부품 공급 센터를 재차 설립을 했었고, 자, 지금 뭐 미국, 중국뿐만이 아니고 약 9개국의 부품 공급 센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런 건설 기계 이런 부품 있잖아요. 이런 부품이 약 한 9,000개 정도, 9,000개 정도까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자, 외인이랑 기관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들어왔는데 지금 연속으로 쌍끌이
8거래일 동안 순매수하고 있어요. 둘이서 메이저들이. 그렇죠. 개인이 이런 주가를 크게 끌어올릴 수는 없지만 이런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우리랑 이렇게 자본금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연속으로 8거래일 동안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좀 더 이어갈 수 있고요. 자, 차트도 잠시 잠깐 보시게 되면은 자, 캔들이 이제 불 밖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캔들이 불 밖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됐었고요. 자, 안 되고 나서 자, 오늘 기준에서 매수 시그널 터졌습니다. 자, 매수 시그널 터지고 나서 지금 8,750원 돌파를 했었죠. 자, 이 종목 또한 제가 필살기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고 자, 23년도에 들어서면서 이 필살기 종목이 다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죠?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해서 이익절이 난 종목들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 또한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필살기 종목도 이렇게 불차트 시그널이 포착된 종목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연속 8거래일 순매수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지난주에 라파스도 이렇게 물파스라고 했던 네, 그죠. 네. 물파스라고 힌트를 네. 또 직접 주셨던 네. 라파스도 이렇게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던 종목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거 역시나 또 이런 포인트로 좀 공략을 해야 될 종목일까요? 일단은 이런 재료도 있겠지만 저는 수급도 좀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 수급이 이런 뭐 외인이나 기관이 연속으로 순매수를 같이 지금 8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하고 있잖아요. 중간에 한 번도 안 끊기고 하고 있다는 거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겠죠. 하지만 그 재료가 저희가 뭐 인터넷이 아무리 뭐 이렇게 잘 된다고 해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 나오잖아요. 그쵸.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수급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차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불차트 캔들이 불 안에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매수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자, 불 밖으로 나왔고 불 밖으로 나오면서 오늘 직전을 좀 돌파하는 양봉과 몸통이 나왔었고 녹색선 마찬가지로 우상만 보고 있다가 지금 평지로 좀 들어서긴 했지만 다시 우상방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를 조합했었을 때 마찬가지로 매수 시그널 나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내가 매수 타이밍 못 잡겠어 이런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 제가 충분하게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충분하게 드리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오늘 장에서 또 뜨겁게 강세를 보였던 건설기계 쪽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또 계속해서 관심을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메이저급 순매수가 또 8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고 차트를 보셔도 불차트 시그널이 이렇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님만의 시그니처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불차트 기법 정말 뜨겁습니다. 이렇게 불차트 시그널이 또 포착이 돼서 수익이 났던 종목들 ST큐브는 2개월 만에 370% 넘는 수익을 담아가고 있고요. 대주산업 2주 만에 150%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세 자릿수 수익까지도 확실하게 단기간에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불차트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만큼 확실한 기법에 포착이 된 오늘의 필살기 종목 여러분도 꼭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정확한 종목명과 또 실시간으로 챙겨드릴 타점 전략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팍스 주식 오락관 위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필살기 종목이 또 불차트 시그널이 포착됐다 이렇게 또 강조를 드리면서 불차트 시그널이 그만큼 뜨겁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왜 우리가 또 이 시그널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전문가님 다시 모셔서 리뷰 챙겨보도록 할게요. 네, 돌아왔습니다. 자, 불차트 매수 시그널 포착된 종목들이지만 제가 히든 종목, 필살기 종목, 올해 필살기 종목을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 지금 올 수익이 났다라는 걸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올 수익이 났었는데 자, 필살기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1월 6일 날도 마찬가지로 제가 불차트 매수 시그널을 포착이 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도 제가 가지고 나왔었고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주목을 해야 되지만 실적도 있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불차트 매수 시그널이 포착이 됐다는 점이죠. 자, 기존에 이제 불 밖으로 나왔었지만 녹색선이 우하방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면 안 되셨고 자, 녹색선이 우하방 보고 있다가 이제 평지를 돌아섰을 때 이 캔들이 장대 한봉이 나오긴 했었지만 나오고 나서 기존에 있었던
직전 고점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고 이때 녹색선은 우상방을 살짝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란톡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수 신호를 드렸었고 방송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히든 종목, 필살기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었죠. 저희가 이때 이제 매수 시그널이 왔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때 매수했어요. 이때 한번 상승률 눌렸을 때 이때 매수하고 나서 최고점 약 한 16% 정도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바디 또한 마찬가지 1월 20일이죠. 1월 20일 날 제가 불차트 히든 종목이었고 마찬가지로 불차트 매수 시그널이 포착이 됐었던 종목이었고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차트 하나만 본 것도 아니고 실적까지 같이 있었고 수급까지 같이 있었던 세 가지 조합이 되면서 불차트 매수 시그널이 이 부분에서 나왔었죠. 자, 이 부분에서 나왔었던 거는 뭐냐? 바로 직전 불 밖에 있는 캔들이 나오고 나서 가장 높은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녹색선이 우하방 보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평지나 아니면 살짝 우상방을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인바디 또한 이때 매수 시그널이 나왔었고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었고 저희가 이때 이제 매수 시그널 오고 나서 노란톡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마찬가지로 매수 시그널 준 이후에 상승 이후에 한번 눌렸지만 이 눌림목이 기존에 있었던 매수 시그널이 포착된 이 부분까지는 안 눌렸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녹색선까지도 눌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더 가져가는 게 맞았었고 그러고 나서 크게 한번 슈팅이 한번 나왔었고 약 35% 정도 수익이 났었던 종목입니다. 이것도 1월 20일에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1월 27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주에 한 종목밖에 안 가져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 넥스트칩도 불차트 매수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기존에 있었던 가장 높은 고점이 여기였고 이 부분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녹색선이 우상방 보면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을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자, 돌파를 했고 양봉했고 자, 녹색선 우하방 보고 있다가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살짝 평지에서 살짝 위로 올라간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 마찬가지로 거래량까지 최근에 한 두어 달 동안 없었던 거래량까지 한번 나와주는 모습까지 나왔었고 넥스트칩 또한 마찬가지로 불차트 매수 시그널 이후에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었죠. 나오면서 약 한 20% 정도 수익 실현을 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컴투스 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마찬가지로 2월 3일이었고 제가 이거 그때 말씀드렸었던 거는 고점 대비 한 70에서 한 80% 정도 빠져 있었던 종목이니까 우리가 좀 봐야 된다. 단순히 그냥 고점 대비 7, 80% 빠져 있다고 해서 저점이네 매수하는 게 아닌 불차트 매수 시그널이 포착이 됐었죠. 자, 불차트 매수 시그널도 마찬가지로 캔들이 이렇게 불안에 있을 때는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자, 캔들이 불 밖에 있지만 가장 높은 고점이 불 밖에 있는 고점이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으로 바뀌어 주면서 마찬가지로 몸통, 꼬리가 아닌 몸통을 돌파를 했죠. 자, 돌파하고 나서 녹색선 우하방 보고 있다가 지금 최소한의 평지를 보이고 있다. 평지를 보이고 있었고 기존에 거래량 사실은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습니다. 이거 지금 차트를 좀 크게 해서 그런데 줄이면 거래량 거의 없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컴투스 홀딩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신작 게임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리고 나서 컴투스 홀딩스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수 시그널이 왔었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캔들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자, 매수 시그널 포착되고 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캔들이 이렇게 불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불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 불이 이제는 지지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이 불안을 들어가지 않고 나서 한 번 더 파동이 나왔었죠. 나오면서 약 한 14% 정도 저희가 수익 실현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라파스 또한 마찬가지로 지난 방송에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던 필살기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기존에 거의 그냥 거래량이 거의 없었고 거의 그냥 계속 횡보를 치고 있었어요. 뭐 차트만 보셔도 아시겠죠? 계속 그냥 뭐 박스 그러면서 횡보를 치고 있었는데 자, 캔들이 이제 불 밖으로 나올 때 제가 불차트에서는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캔들이 이제 불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나오면서 원래 가장 높은 고점이 여기였죠. 이 부분을 돌파하는 몸통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시면은 몸통을 돌파한 게 하나도 없죠. 여기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고점이 다시 변경이 되죠. 자, 고점이 변경이 됩니다. 가장 높은 꼬리가 달린 고점이 이 부분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이 부분으로 바뀌면서 그 다음 날에 바로 몸통을 돌파를 하게 됩니다. 몸통을 돌파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거는 장중에 돌파해 갖고
장중에 돌파를 하면서 노란톡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제 매수 신을 드렸었어요. 하지만 이 종목이 필살기 종목이라서 제가 일단은 매도를 안 했었는데, 자 그리고 금요일 날 방송 끝나고 이제 월요일 날에 제가 얼마에서 얼마 구간에서 매수하자고 제가 친절히 말씀드렸었고, 자 그리고 나서 매수를 하고 나서 얼마를 하고 나서 충분하게 저희가 요 부분에서 수익 실현을 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약 한 5% 정도 수익이 났었었고,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런 히든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자 불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 이렇게 반등이 오면서 탄력을 받는다고 한다면 뭐 두 자리가 아닌 뭐 세 자리 수익까지 충분히 가능하지만, 지금 어쨌든 우리 시장 자체가 2,500포인트를 넘어서 안착을 한다면 저는 이제는 상승 이제 2,500은 이제 박스권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500을 계속 뚫어주지 못하고 있고, 지금 연준에서는 지금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 25bp가 아닌 50bp를 하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익, 그러니까 막 욕심을 부려서 막 세 자리 수익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두 자리 수익까지는 불차트에서는 충분하게 나오는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자 이렇게 히든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이 고점을 돌파를 하는 양봉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캔들이 불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고점이 이제 변경이 됐었죠. 자 그러면서 캔들이 불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고점이 형성이 됐었고, 자 어제자 기준에서 고점이 형성됐었고, 오늘자 기준에 장중에 돌파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 매수 시그널이 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건설 기계, 뭐 재건 관련주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는 자 외국인과 지금 기관이 지금 연속으로 8거래일 동안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제가 매수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노란톡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렇게 매수 시그널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필살기 종목, 특히나 불차트 시그널을 포착한 필살기 종목들 얼마나 또 뜨거운 수익을 냈는지 리뷰를 꼼꼼하게 해주셨는데요. 일단 2023년 새해가 바뀐 후 1월 6일부터 한 주 한 주 이렇게 필살기 종목을 계속 소개를 해주셨는데, 매주 그렇게 필살기 종목을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이 모두 다 상승 재료가 있으면서 정말 불차트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포착한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만큼 탁월한 전문가님만의 시그니처 기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또 탄력적으로 챙겨갈 수 있고, 오늘의 필살기 종목도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필살기 종목, 그리고 불차트 시그널이 포착된 필살기 종목이라는 점 한 번 더 유념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불차트 기법과 함께 전략적인 부분, 타점 전략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팍스 주식 오락관 위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되는 2부에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